겉보기엔 정말 비슷해 보이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마치 신원을 잘못 파악한 사건처럼 진단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복잡한 치매의 세계, 오늘 그 퍼즐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자그마치 5,500만 명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함께 마주한 정말 거대한 보건 문제라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추적할 주요 용의자들을 한번 볼까요? 알츠하이머병이 약 75%로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파킨슨병 치매와 루이 소체 치매를 합친 15%,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수백만 명의 이야기거든요. 이 문장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죠. 진단 하나가 말 그대로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수사, 뇌 속 가장 깊은 곳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범인들이 남긴 결정적인 증거, 바로 그 분자 지문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 단서가 범인이 누군지 특정할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요. 핵심 문제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범죄 현장에서 총알 2개가 나왔는데 종류가 아예 다른 거죠. 알츠하이머는 아밀로이드와 타우라는 단백질을 남기고 파킨슨병 치매와 루이 소체 치매는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전혀 다른 단백질을 남깁니다. 원인 물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뇌 속에 남은 지문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실제 사건 현장에서 나타나는 단서들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기선 말이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파킨슨병 치매를 진단할 때 쓰는 아주 핵심적인 규칙이 바로 이 1년 규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떨리거나 움직임이 느려지는 신호를 보내고 한참 뒤에 최소 1년은 지나야 뇌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 차이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게 환자분들이 뭘 겪는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거든요. 알츠하이머는 나 깜빡했네? 하는 기억력 문제로 파킨슨병 치매는 움직임이 이상해지는 걸로 시작해요. 반면 루이 소체 치매는 좀 특이하죠. 갑자기 멍해졌다가 괜찮아지는 기복을 보이거나 생생한 헛것을 보는 환시가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사건의 순서입니다. 자, 이제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우리 몸의 설계도, 유전 정보를 파헤쳐 보는 거죠. 마치 용의자의 가족력을 쫙 훑어보는 것처럼요. 뭔가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 찾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유전자 이름들이 그냥 어려운 과학 용어가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저 APOE 엡실론 4 유전자가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확 최대 12배까지 올라가고요. GBA 유전자는 루이 소체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로 꼽힙니다. 이제 이런 유전 정보가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좀 심각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범인이 누군지 정확히 알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쥐어졌거든요. 바로 치료의 혁신입니다. 이 한 문장이요. 사실 의학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예전에는 그냥 증상을 어떻게든 좀 완화시켜보자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병의 뿌리, 그 근본 원인에 직접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도약이 있었죠. 2023년, 2024년 연달아서 뇌 속의 원인 물질을 직접 없애는 약이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한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슬라이드, 이 한 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한 병에 쓰는 약이 다른 병에는 소용이 없거나 심지어 루이 소체 치매 환자한테 잘못 쓰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첨단 의학 말고 우리 스스로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아주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신약들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27%에서 35%까지 늦춰줍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실질적인 희망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건 우리에게 이것만큼 어쩌면 이보다 더 강력할 수도 있는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3%. 방금 본 신약의 효과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놀랍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 마인드 식단이라는 걸 꾸준히 지키면 알츠하이머 위험을 절반 이상이나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도 그만큼 강력한 카드가 쥐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뇌 보호 계획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식단을 조금 바꾸고 일주일에 150분 정도 땀 흘려서 운동하고 비타민 B 같은 거 잘 챙겨 먹고 혈압 관리하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뇌의 미래를 지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뇌의 미래에 대한 단서가 뇌 속의 작은 단백질부터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지, 내 몸의 유전자, 심지어 오늘 내가 먹은 저녁 식사 메뉴에까지 쓰여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모든 걸 알게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단서를 어떻게 읽고 또 앞으로 어떻게 써내려 가시겠어요?